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에서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뒤틀고 뒤섞어서 이를 은밀하게 공표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 부장이 언론을 통해 흘린 김용 부원장이 20억 원을 요구했다. 2014년 1억을 건넸다.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1억대 수수 혐의 포착, 술자리가 수백 번 등의 내용은 모두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정황을 짜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자금의 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여론몰이를 통해서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우리 국민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수사와 상관없는 여론몰이로 시민들의 명예를 나락에 떨어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렸던 수많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추락한 개인의 명예회복은 무죄의 선고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 식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싸고 덮어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말하고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을 흐리는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나섰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함으로써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정치 보복에 휩싸인 광기의 사냥개 검찰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밖에서 백브리핑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들 바쁘셔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피의사실 공표의 엄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자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아주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조심성도 또 거리낌도 없이 피의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문제를 삼을 텐데요. 이 내용 자체도 대단히 문제가 많고 앞뒤가 서로 다른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과 관계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소설 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그냥 소설이 아니라 무협소설이고 판타지 소설입니다. 소설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소설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초반 다르고 중반 다릅니다. 한번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42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뇌물 액수가 428억 원입니다. 4억도 아니고 48억도 아니고 428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뇌물로 받았던 경우 글쎄요, 서너 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급에나 맞는 그런 뇌물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뇌물 액수를 별도의 영장이나 공소장이 아니라 지금 김용 부원장이 8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공소장의 내용에 기재를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두 번째,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2014년에 5천만 원, 2020년에 4천만 원을 정 실장이 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천만 원 받았다는 정 실장이 이미 428억 원을 받기로 한 당사자입니다. 428억 원을 받기로 한 당사자가 겨우 9천만 원을 받는다?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곽상도 전 의원 등 아들은 지금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다들 50억 원 또 몇십억 원씩 다 10억 단위가 넘는 액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적인 인물, 천화동인의 몇 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정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정 실장이 받았던 돈은 겨우 9천만 원입니다. 균형이 너무 안 맞아도 너무 맞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남욱 변호사가 김용에게 8억 원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왜 그 돈을 남욱이 줍니까? 김만배가 유동규, 정진상, 김용에게 이미 428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에서 나가야죠. 김만배의 돈에서 나가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1일 기소가 될 때 그 공소장에 이미 유동규 씨가 428억 원을 받기로 돼 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그게 소설 초반의 내용이라면 이제 소설이 중반으로 흘러가니까 소설 중반에는 이 돈이 유동규의 돈이 아니라, 유동규만의 돈이 아니라 정진상과 김용이 함께한 돈이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관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또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 보면 대장동 일당끼리 이렇게 주고받은 말이 나옵니다. 2층 성남시장실에서 알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겁니다.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말들인데, 정진상 실장 이 2층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바로 옆에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층 시장실에서 이미 알았는데, 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유동규와 남욱, 김만배 일당이 2층을 뚫었는데 2층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대장동 녹취록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돈을 주고 받았다라는 사람. 그런데 이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가 작년이죠. 가을에 귀국을 하면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찔렀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정진상, 김용을 자신의 동업자로 만들었다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너무 모순된 말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대장동 사업 5,500억 원을 공익으로 환수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에 5,500억 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액수를 공익으로 환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추가로 9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김만배와 이성문 그 사람들에게서 더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성문 씨는 법정에서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이 이 대장동 사업에 직접 관여해서 정보를
빼주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을 썼다면 왜 5,500억이라는 큰 돈의 액수를 공익으로 환수했겠습니까? 더 나아가 900억 원이라는 돈을 왜 또 추가로 환수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사업인데 말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지금 검찰 공소장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 모순되고 서로 충돌하는 그런 논리들이 많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고 이 내용이 조선일보에 실려 있는데 그동안의 관행으로 비춰보면 검찰이 흘렸을 거로 추정이 되고 또 이 내용이 공소장에 그대로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차적으로 그 공소장의 문제점, 허점 등을 짚어봤고요. 앞으로 계속 수사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